안녕하세요. 오늘 또 생태환경과 기독교 교육 제3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 교재 유럽연합에서 발행한 생태교육 교재거든요. Let me tell you a secret about the environment. 그래서 이 종이도 그 재생지로 만들었다라고 여기 써여 있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 유럽의 여러 언어로 다 번역이 돼 있어서 제가 벨기에 유럽연합 건물에 가서 브뤼셀에 꽂혀 있는 거 하나 뽑아왔는데 이렇게 파스텔조로 그 크레용으로 그린 것 같아요. 보니까 유화 물감도 아니고 크레용 물감 같은 것으로 이제 그렸는데 이걸 뭐 번역을 일일이 할 수 없어서 일단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안속지에 재생지로 써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한 여우가 쓰레기 더미에서 이렇게 자고 있다가 뭔가가 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거예요. 파란 무슨 찬장 같은 게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서 이상하다 하고 봤더니 거기서 한 아이가 어떻게 해요?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옆으로 가나요? 예, 걸어 나와서 아니 너 누구니? 그러니까 탐이라는 아이가, 남자 귀여운 아이가 왔고, 얘는 릴리라는 여자 여우 같아요. 이름이 릴리. 그래서 야, 이렇게 쓰레기 더미에 왜 너 여기 놀러 왔니까, 아니다, 나는 찬장에서 재미있게 숨바꼭질 놀이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 깜빡. 근데 엄마 아빠가 새 거를 사겠다고 찬장을 버리고 자, 새 거를 들여놓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여기 지금 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저거 이제 디자인이 낡았어 그러면서 버리길 좋아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근데 본인은 그 앤틱 이런 걸 좋아한대. 이 아이는, 어린아이가 취미가 고상하죠.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또 이렇게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받아서 숨바꼭질 놀이를 혼자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친구처럼 얘기를 할 때, 근데 여기가 어디야? 그러니까 정말 쓰레기더미라는 거예요. 그 도시 외곽에 철조망이 이렇게 쳐있고, 저 옆에 보니까 뭐죠? 세탁기도 버려져 있고, 그런 곳에 이제 어떤 아저씨가 지금 장화 이렇게 큰 아저씨가 성큼성큼 어디선가 야, 이놈들 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이제 그러시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할 때 아저씨가 야, 너희들 이렇게 냄새 나고 썩은 거 이런 쓰레기 더미 이게 다 어디서 온 줄 아니? 뭐 이 동네에서 다 온 거라는 거예요. 수거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참 큰일이다. 아저씨가 많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저 하천을 봐라. 개구리도 죽어서 떼내려가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우도 아우, 아저씨 그런 골치 아픈 얘기, 오염된 얘기, 죽는 얘기보다 저렇게 살아있는 예쁜 들꽃 얘기 이런 거 했으면 좋은데 왜 그런 얘기 하세요? 오늘날은 그런 쓰레기 문제를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단다 하면서 여우와 톰에게 아저씨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봐라. 그 하늘 보고 있죠, 둘이서. 거기에 지금 오존층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지금 사람들이 그 스프레이 같은 거 막 뿌리고 또 온난화 때문에 오존층이 너무 많이 파괴돼서 지금 북극, 남극에 얼음이 녹고 있고, 또 그 곰들도 그래서 살 곳을 잃었단다. 큰 심각한 문제야. 그리고 방사선 같은 것도 그냥 침투해서 인간이 해를 입어.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제 쓰레기 더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꼬마가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가 그럼 집을 들 때도 그 쓸데없이 예를 들어 연료를 낭비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뭐 흙별돌 집을 짓는다든지, 그죠? 지프로 덮은 옛날 우리 초가집 같은. 그래서 집도 연료를 많이 소모하지 않는 집을 짓고요. 뭐 이제 이런 얘기, 아이디어를 막 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또 여우는 여우대로 이제 그래서 우리 살기 좋은 그런 곳을 만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햇빛을 받아도 겁나지 않고, 그죠? 그 방사선 걱정 안 해도 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또 뭐 오물들, 화장실도 자연식, 푸세식 화장실 같이 요즘엔 또 그렇게 만드는 집도 많더라고요. 들길에 한 마을이. 그런 집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하고 아이디어를 막 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보니까 야,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엄마 아빠가 여기를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저쪽에 이제 자동차가 보이잖아요. 바로 지네 엄마 아빠가
처음을 찾으러 왔어요. 어떻게 된 거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여기 버려진 거예요, 엄마 아빠. 그래? 근데 아저씨가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우리가 환경을 파괴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걱정인 거, 이제 이거 후세대에 이렇게 물려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집에 가야 되지 않겠니? 하고 톰을 태우고 부모님이 가는데 뭐를 싣고 갈까요? 이제 아저씨랑 이제 아빠랑 엄마랑 이제 아저씨랑 또 헤어지고 아빠랑 엄마랑 얘랑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행복한 가정. 근데 저 뒤에 보니까 끝이 보니까 여우랑 아저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뭐를 싣고 돌아가죠? 아까 버렸던 처음에 버렸던 찬장을 다시 싣고 엄마 아빠가 돌아가는, 그러니까 환경 교육이 지금 엄마 아빠한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약속을 했어요. 그 아이가 탐이 아저씨가 해주신 그 귀한 말씀, 그 정보를 내가 세상 가서 친구들에게 전하겠다, 퍼뜨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환경 교육을 또 다른 친구들에게, 이거 읽은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공장의 연기 문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뭐 세속적인 환경 교육 저기지만 지난 시간에 봤던 NGO 단체에서 이런 교육을 또 하는 자료들도 꽤 많다. 우리나라도 NGO 단체에서도 환경 교육을 하지만 그게 교재로 나온 건 드물어요. 교재로는. 근데 이제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는 교재가 또 필요하다는 거. 자, 또 하나는 그 크리에이티브 시티 메이킹, 지난번 완전히 못해서 그 창조도시라는 찰스 랜들이라는 사람이 요즘에 각광받기 시작한 게 도시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요 책이, 이 사람이 이제 여러 책을 썼는데 랜드리가 이것도 이제 돌아가면서 보시는데 크리에이티브 시티 메이킹, 그래서 두바이, 빌바오 이제 그런 도시들, 또 우리나라 뭐 산청이니 뭐 여러 도시들이 혹은 지방이 그렇게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제 앞으로는 도시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프랑스에 거기도 한번 가보면 좋은데 그 빛이 여러 각도로 들어오는 그런 조그만 교회를 예쁘게 진 것. 그래서 오늘 그거를 못 찾았는데 자료를 다음번 찾았을 때 갖다 드리고, 요거 한번 보시면 칼라로도 여러 도시의 모습, 아주 그 아파트, 정신없는 아파트부터 새롭게 바뀐 모습의 교시까지 사진 자료로도 컬러풀하게 이제 모든 도시들을 이제 바로 바꾼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인가요? 거기에는 비엔에는 그 작가가, 건축가가 쓰레기 하치장인가요? 쓰레기 소각장을 진짜 멋있게 건 모습을 해서 저기가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예술 작품처럼 건물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예, 이거 보시고 이제 요거는 이제 에콜로지컬 인바이러먼트,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시티 메이킹. 우리나라도 대통령 직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또 알겠지만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공간이 이제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네트워킹이 중요하지 영토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도시끼리도 자매 결연도 맺고 그러는데 그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부천도 막 팔바꿀 말라고 뭐 여기다가 부천 뭐 판타스틱 영화제, 뭐 애니메이션도 하고 여러 행사들을 유치하는 걸 보면 이제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개발 지역이었을 때 뭐 문화를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때려짓고 청계천이 막 그 물로 다 덮었죠. 복개본사 할 때가 언제였는데 뭐 깨끗해졌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뭐 고가도로 때문에 뭐 너무 삭막해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복원했죠, 청계천을 얼마 전에. 그래서 뭐 지금은 사람들이 아주 졸졸졸 흐르는 물. 청계천 한번 가보셨어요? 복원인데. 예, 저도 가봤는데 뭐 발 담그고 싶고 막 그랬어요. 요즘엔 또 거기 동대문 운동장 했던 자리에 새로운 또 큰 건물을, 복합 건물을 졌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안 되네요. 좀 하여튼 우리 도시가 거닐고 싶고 이렇게 산책하고 싶고 들어가 보고 싶은 곳, 그런 도시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삭막하고 기능적으로만 있다. 목회지도 그 시골이라도 뭐 어촌이라도 저기 한번 들어가고 싶다, 저 교회. 그죠? 저 박물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메가시티들은 슬럼화돼 있죠. 그죠? 뭐 많이 짓고 개발할수록 뭐 거기에 부정적인 측면이 따라가니까요. 이제는 어떤 도시가 이제 각광받느냐? 혁신, 창의성을 활용할 줄 아는 지역이어야 된다. 그래서 소수의 혁신 근원지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보시면 세계화가 공간과 장소에 미친 영향. 세계화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도시의 위기를 초래했죠. 근데 그것은 또 새로운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낙후된 도시. 그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지만 이제는 바뀐 도시를 어떻게 새롭게 해서 사람이 다시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문화 기반으로 옛날의 고대 도시들은 사실은 자리 잡았어요. 플로렌스. 아름답죠? 거기 그때 무슨 가문이에요? 메디치 가문? 플로렌스에 있죠? 그래서 그 가문이 이제 은행업 비슷하게 해서 많은 돈을 축적해서 막 미켈란젤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공사람들을 후원하고 예술 작품들을 많이 유치했죠. 그런 이제 문화 기반의 도시였다가 이제 근대에 들어서 공장이 들어서면서 기술 도시로 바뀐 거예요. 막 맨체스터, 뭐 글래스고, 디트로이트 시티 이러면 자동차 만들고. 근데 지금은 거기가 완전히 황폐해졌대요. 자동차 거기서 이제는 안 만들고 중국에서 만들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또 1920년대 이후 LA 같은 경우는 문화 플러스 기술 기반 도시로 탈바꿈하게 됐다. 멤피스도 1955년 이후에 그렇게 됐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창조성이 중요하다. 우리의 아이디어가. 그래서 꽃피는 창조성이 뿌리 내리고 꽃피는 무슨 환경? 생태적 환경이 그 지역에 조성돼야 된다는 게 이제 지역의 질은 무엇이 있는가? 그 무엇이라는 건 꼭 자연 환경만 꼭 있어서는 안 된대요. 자연 환경 플러스 인공 환경. 그래서 뭐 박물관이라든지 우리 용인에 있는 그 동물 여기죠? 동물 그 뭐라 그러죠? 용인 삼성에서 하는 거. 에버랜드. 말하자면 용인하면 에버랜드가 떠오르고 이런 식으로 자연과 또 인공이 합쳐져서 뭔가 하나 특징적인 게 있는 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비슷비슷한 자연이면 누가 오겠어요? 그죠? 뭐 나이아가라 폭포 그러면 가죠. 자연만 보러. 근데 뭔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누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누가 사느냐를 그래서 유명한 어느 코미디언이 저기 대구 청도인가요? 거기 내려갔죠? 그분 누구죠? 나이 드신 코미디언. 전유성. 전유성 맞아요. 전유성이 청도에 내려갔다니까. 청도를 잘 몰랐어 그동안. 문화 그거. 근데 뭐를 하냐? 창고 연극 만들었더라고요. 연극하는 창고를 만들었더라고요. 공연장이지.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저축해 거를 아마 모아서 큰 창고를 만들었는데 창고라고 줬어 이름도 공연장을. 근데 청도에 있어. 하필이면 왜 청도로 갔는지 그 시골에 쉬러 갔다가 아마 거기가 좋아서 머물렀나 봐요. 근데 그 젊은이들 있죠. 청도의 젊은이들을 연극 연습을 시키더라고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런 탤런트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공연한다니까 서울에서도 보러 가고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그 각인이 된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제 청도 소싸움만이 아니라 늘 거기에는 그 연극하는 청년들이 있다. 이제 이런 문화 도시가 문화 지역이 되는 거죠. 누가 있는가?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목회하실 때 물론 교인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누가 산다. 이걸 충분히 활용하시는 거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서로 삶을 나누는 그 특색이 있겠죠. 어떤 색깔이.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까는 이제 환경이고 사람이고 세 번째는 이벤트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름마다 유럽 가면 아주 막 불꽃놀이하고 단순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이렇게 막 빛의 향연 판타스틱하게 그렇게 열려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관광하러 사람들이 수천만이 가는데 루브르 박물관 낮에 본다면 밤에는 그 불꽃놀이 행사 빛으로 하는 행사로 그게 예술적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는 예술 음악으로 활력이 넘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자. 이게 질이 높은 지역이라는 그런 얘기를 크리에이티브 시티메이킹 연결해서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이디어가 좋아요. 자, 천안교회. 여러분 천안교회 아시아요? 좀 들어보셨어요? 성결교회. 예, 좀 중대형 정도 되겠죠? 예, 근데 그 크리에이티브 시티 메이킹이라는 거를 애들이 공부하고 자기 지역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 하자. 진짜 바꾸는 거 아니죠? 지금 학생이 무슨 예산 투자해서 하겠어요? 목사님께 이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이 공부를 하고 지금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 교육과 신재희라는 학생이 학부생인데 잘 만들었어요. 이제 이 교회가 역사적으로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통적인 교회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런 모습이고 몇 번에 걸쳐서 좀 리모델링을 했고 건축을 새로 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길 건너에 교육관이 보여피는 현대식 교육관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목을 다이나믹 처치라고 이렇게 했네요. 이름도. 자, 그래서 자기 이제 연구한 과정을 그냥 소개했는데 주제 선정 어떤 주제로 테마로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 할까? 지역사회를 고려한 교회가 되겠다. 이 사람도 생각한 거죠. 크리에이티브 시티 메이킹이니까. 그래서 다이나믹 처치 프로젝트라고 이름 줬네요. 결론. 자, 볼까요? 이 프로젝트는 본 계획을 통해 기존의 지역사회 안에서 소극적인 교회 모습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더불어 존재하고 지역사회 문화를 이끄는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과 역할을 제시하려고 한다는 게 이제 이분의 주제예요. 목적이고. 그래서 교회를 친환경화하자. 먼저.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꽃도 좀 화분도 갖다 놓고 이제 이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랬죠? 이벤트. 교회의 문화예술 활동을 강화한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천안 지역이라 대학이 많대요. 몇 개 대학이 있대더라. 그쪽으로 다 몰려있고 단국대학, 또 나사렛 대학교, 백석대학교, 알지 못하는 대학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열다, 오픈한다. 그래서 문화의 장소로 오픈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천안 성결교회인데 지역 사회와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교회를 분석해야 되겠죠. 자기네 교회를.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전통적인 교회 문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주변이 중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대요. 여기 약도 있죠. 그래서 천안 초등학교, 북중학교, 복자여고 이런 학교들이 있는 가운데 고속버스 터미널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이제 이런 천안역은 이쪽에 있네요. 자, 그래서 교회 이름은 몰라도 북중 옆에 큰 교회로 불린대. 남들이 택시 운전사가 가자는 북중 옆에 큰 교회예요. 그러면 간다는 거야. 천안 성결교회 이름 몰라도 교인 수가 1,500명. 아마 제적수겠죠? 그건 모르겠어요. 4층 건물이야. 요 지금 벽돌 건물이 본관과 교육관 시설이 그 맞은 쪽에 있고요. 그리고 도심 유입 인구가 많대. 요즘 천안까지는 전철로 나가잖아요. 유입 인구가 많고 백화점 이런 거 다 천안으로 가더라고요. 접근성이 뛰어난다. 천안 시내 중심에 가까운 곳에 아주 좋은 자리죠. 그리고 터미널에서도 도보로 5분. 그거는 고속버스 터미널이면 금방이네. 옆이네요. 역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위치가. 자, 교회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지역사회에서는 이제 어떤 일을 했든가 그동안 2013년에 김장축제를 하고요. 그래서 나눔축제, 또 성결문화센터를 늘 했던 거래요. 음악교실을 열고, 또 이제 문화센터, 평생교육처럼 오카리나 바이올린, 성악 발성법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 센터가 있고, 미술공예, 풍선아트, 팝, 휴가공예, 취미교실, 서예, 퀼트, 에로빅, 바디워십, 리본공예. 세속적인 거지만 교회에서 지역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개방하고 가르치는 교육을 하고 있네요. 또 노인을 위한 뭐가 있다고요? 경로대학. 성경반, 청춘합창단, 한글반, 바둑반, 탁구반, 고전 워십반, 프로그램도 노인 맞춤 강좌 이런 여러 프로그램을 지금도 실시하고 머리도 이렇게 커트해주고 그래서 공부하는 모습이 이제 젊은 분이 이렇게 오카리나인가요? 요거를 가르치네요. 네, 우리 교사들이 가르치겠죠.
그 다음에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연결하는 행사도 계속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작은 교회 교역자 초청 세미나도 이제 목회자 중심으로 했고, 또 국내 선교는 여름마다 지방교회 물리적이고 또 인력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행사를 늘 하고 있고 연결하고 네트워킹이 됐는데, 일단 이제 교회가 친환경적이 돼야 되겠다는 게 1번 모토였잖아요. 그래서 근대 이후에 전형적인 교회 모습, 이 근대형 교회야.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형 교회가 아니야. 근대형 교회는 그 처치가 중심이 돼요. 교회.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교회예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사람들 모여라 그러려니까 이렇게 딱 보일 수 있는 이렇게 높은 첨탑을 딱 가운데 놓죠. 그거 바라보고 종소리 듣고 모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세 교회도 대부분 성당들 보시면 굉장히 높게 그 도시 한가운데 그 광장이 그 앞에 있고, 그래서 무슨 회의하는 것처럼 광장으로 그 성당 앞으로 다 모였어요. 지금도 스트라스부르 제가 있었던 때도 아주 붉은 그 돌로, 그 지역에서 나는 돌로 성당을 져요. 그 파리의 노트르 성당 있죠? 노트르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 모르죠? 고유명사인 줄 알았죠? 노트르담은 마이 레이디란 뜻이야. 마이 노트르, 그러니까 우리들의 아워 레이디, 우리들의 남인 마담할 때 담 있죠? 우리들의 레이디, 부인이란 뜻이야. 그럼 뭐야 결국? 마리아 성당이란 뜻이야. 노트르담이. 그래서 노트르담 드 파리 그래요.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 그 다음에 리옹에 있으면 노트르담 드 리옹 그래요. 그러니까 리옹에도 노트르담 성당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게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성당이 있는데 파리에는 돌로 져요. 거기서 채석장에서 나는 파리의 돌. 무슨 색일까요? 하얀색. 뭐 아주 하얗지는 않지만 상아색 같은 거. 그 노트르담 보시면 색깔이 그래요. 이제 또 메츠인가 제가 갔던 그 도시에는 노란 돌이 나요. 약간 놀이끼리. 그럼 그 성당이 노란 돌로 졌어요. 저가 있었던 스트라스부르는 빨간 돌.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좀 약간 벽돌색 비슷한.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벽돌의 전형적인 첨탑이 높은 근대형 교회 모습이 지금의 천안교회 모습이에요. 외부 공간과 뭐로 경계가 돼 있어요? 거기 앞에 보시면 담으로 이렇게 쳐 있죠. 당연하죠. 담이 있어야죠. 당연히. 근데 이제 지금 시각으로는 담을 허물자라는 시각을 이분이 가졌어요. 대문은 그렇지만 항상 열려 있다. 그래서 부분 녹지 공간도 조금 있어. 거기 조금 파랗게 보이죠? 예, 소나무 같은 거 집은 거. 그렇지만 담장형 조경 형태야 지금 거는. 그리고 교육관도 좀 떨어져서 길 건너에 상호 연결이 없는 그런 네트워킹이 안 되는 독립형 부속 건축물로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세 번째는 미라클 오브 기빙 프로젝트에서 그 전에 청년부에서 지금도 매년 추수감사절마다 문화예술 자원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 그래서 참 좋은 걸 하더라고요. 2009년에는 청년들이 아프리카의 식수 펌프 제작을 도와줬대요. 2009년. 난치병 16명 어린이 위한 후원금을 그걸로 모금하고, 또 2010년에는 북적 프로젝트에서 책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 도서관을 지원했대요. 2011년에는 날라라 블랙보드, 그래서 탄자니아 움투와라 지역의 칠판을 이렇게 고쳐주고 또 시설해주고 걸상도 해주고, 날라라 블랙보드 이런 제목이 이쁘네요. 2012년 기브 투미, 달라는 거죠. 아산 여인 아동센터의 쌀 나눔 행사. 굉장히 아주 봉사 차원에서도 또 이렇게 아프리카권도 가서 이렇게 청년들이 열심히 아주 천안교회 같지 않은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런 이제 사인도 예쁘게 디자인했죠. 우물 프로젝트. 예쁘죠? 이제 파란색으로 물 똑똑 떨어지는.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아이들이 막 거기 수영하는 모습 같은 북적. 그 다음에 플라잉 블랙보드. 블랙보드가 막 나르는 양탄자가 아니라 뭐예요? 나르는 칠판에 타고 애들이. 그 다음에 쌀 모으는 그 예쁜 아동에게 주는 급식 프로젝트. 그래서 기부 프로젝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행사도 하고 보고도 하고
아주 축제처럼 진행했다. 이렇게 문화 행사도 하는 교회인데 모습은 전혀 안 그렇게 생겼다는 거야. 건물이나 이런 게.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죠. 열린 장소로 대학교가 많으니까 일단 담장을 허물자. 그래서 이미지를 개선하자. 또 벤치 같은 걸 좀 만들자 거기다. 조형물을. 아까도 인공조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높낮이 활용 교회 정원화. 그래서 부분하단이 있었잖아요. 그걸 넓혀서 넓게 만들고 붉은 축대도 허물어서 이제 동산형 정원을 약간 언덕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당장 만들 수 없으니까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그림으로만 지금 우리 친구 이렇게 건축가 다니는 친구들한테 부탁했대요. 이렇게 그려달라. 그래서 입구가 이제 담장이 없어지고 지금 들어가는 이렇게 보드블럭 같은 거 조금 해놓고 옆에 꽃 같은 거 약간 언덕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랬고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저기는 놀이터 같은 거 조금 해놨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담장을 허무는 그런 것을 지금 여기 또 하나 있네요. 다시 여기 보시면 조금 확대돼서 보신 거죠. 자 담이 이제 이쪽은 없어지고요. 이쪽은 그대로 담이 있는데 거기 뭐 뒤에 화장실이 있는지 거기를 화단처럼 예쁘게 그쪽은 꾸며놨네요. 앞에 뭐를 설치했죠? 무대를 해서 이제 거기 벤치도 나서 공연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간단한 거 이런 걸 이제 하자는 계획이죠.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 이렇게 하면 전체 교회를 보니까 담도 없고 접근성이 쉽고 그죠? 그 모양은 근대적 교회지만 이게 뭔가 액티비티가 일어나는 교회 모습으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법도 다양한 주차장, 다양한 시민활동, 그래서 전시, 공연 기획하자. 그래서 공간을 제공하자는 거예요. 시민청과 함께. 그다음 문화예술공연 원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이제 뭐 천안대학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백석대학이나 음악과 있는 단국대학이나 이런 학생들을 거기서 연주회를 졸업연주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열린 공간이 되도록 다양하게 활용하자. 만약에 이제 소음 피해는 어떡하냐. 그래서 실내 공연도 하고 낮 시간밖에 활용할 수 없는 대규모 공연이나 초저녁을 활용한 소규모 공원.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사람들이 집에 거의 없고 일하러 가니까 좀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잘 조정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정원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서로 관리하게 하자. 그래서 자발적 환경미화를 지역 주민도 좀 하실 수 있도록 캠페인도 벌이고 그래서 진짜 환경운동이 그 지역에서 깨끗한 거리 일어날 수 있도록 참 아이디어를 안 내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든지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전문 사역자들을 거기다 이제 교회에 달란트 있거나 직업이 뭐 그런 환경 하시는 분이면 협조를 구해야죠. 그 다음에 지자체 혹은 주변 대학하고 작품 전시, 기부 공연, 뭐 재능 기부 이런 것들을 대학 축제 같은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대 효과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 문화가 확산되죠. 크리스천 뭐 전도지 안 들고 다녀도 이걸로 전도가 되고 지역과 교회와 자원을 교류한다. 왜 교회에서 교회대로 따로 돈을 쓰고 지역은 지역대로 돈을 따로 쓰면 이게 좀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의논해서 자, 그 다음에 문화예술 경험을 자꾸 증진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클래식을 잘 안 들으러 간대 사람들이. 뭐 공연 티켓 공짜로 주죠. 막 우리 학교도 뭐 한다면 그냥 넣어주잖아요. 그래도 안 가. 일본만 해도 클래식이 그냥 일상화됐대요. 그래서 그 뭐 성악한다 뭐 연주한다 하면 그거를 거의 다 간대요 사람들이. 그만큼 클래식이 일반화돼서 한국 사람이 이제 일본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공연한다 그러면 그 사람 공연 보러 비행기 타고 이게 싼 저가 비행기 타고 와서 보고 그 다음날 간대요. 그 정도로 아주 클래식에 저변화가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교육을 시키자 이거야. 클래식에 혹은 문화예술을 경험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지역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는
만나고 대화하게 되죠. 아, 우리 동네 이게 문제예요. 뭐 애들이 여기다 담배를 피네요. 뭐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같이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의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세 가지 참고 자료 이렇게 해서 끝는데 더 좋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또 희한한 아이디어가 또 나왔습니다. 학생들 아이디어가 확실히 좋더라고요. ESE가 지금 어디, 아, 이게 고장난 게 ESE네요. 예, 저장 안 함. 자, 오류동 제1교회, 바로 여기에요. 근데 이 교회는 읽기 전형으로 할까요? 예. 이 교회는 그냥 아주 조그만 교회고, 신상형 알아요? 고등학교 후배. 아, 그래요? 근데 이분이 4학년 때야, 요거 학부 때 그 프로젝트를 했는데, 옮겼대. 어느 교회 다니다가 마침 이 교회 옮긴 지 바로 그 해에 옮겼다는 거야. 근데 교회가 좀 이상하게 생겼고, 위치도 이상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서울 오류동 제1교회 장로교회요. 빛의 길 프로젝트. 아까는 다이나믹 처치 프로젝트였죠? 신상용이가 만드는 건데, 이제 뭐 이런 것도 잘 이분이 다루더라고요. F5. 자, 봅시다. 오, 잘 만들었죠? 자, 그러면 지역사회와 교회라는 주제 2번 신창조 환경 교회를 만들자. 기대 효과 예상 비교 사진 그랬어요. 교회가 어딨냐? 어느 골목에 있어요. 주택가 골목에 있어. 교회 모양이 아니야. 요 연립주택 같이 보이는 거 있죠? 그게 교회예요. 이따 보세요. 지금 어디 골목으로 지금 이게 교회 같아요. 그죠? 막 그 들어가는 지금 이게 교회 입구예요. 콘서트 뭐 한다고 썼죠? 뭐가 교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거기 앞에 세워둔 입간판 있죠? 오류동 제1교회 보이세요? 예. 이러니까 뭐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지 거기다 뭐 그리스도 이게 들어가는 입구 계단이래요. 그 2층이 교회인가 봐요. 그 올라가는 입구 계단이래요. 자, 여기 보이네. 오직 그리스도 선한 일 정직하게 열심히 뭐 무슨 또 프로그램을 하는지 여기로 들어가야 교회래요. 요 계단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 찾기도 힘들고 골목에 있어서 어두컴컴해서 전도에도 찾아오기도 힘든 거야. 새신자는. 이제 그런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내가 연구를 좀 해봐라. 그리고 학생이 여러인데 일부러 이 교회를 택했어요. 천안교회 이런 건 좀 평범하잖아요. 근데 조그만 교회면서 좀 열악한 교회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 교회를 어떻게 바꿀까 구상하자. 그래서 지역사회가 이 동네가 다 꽉 막힌 거예요. 담벼락으로 막히고 이런 교회가 다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죠. 자, 오류동 제 여기서 좀 제대로 보이네요. 이게 합동인가요? 통합인가요? 통합이죠. 요 마크 있는 거. 자, 통합인데 지역사회 어떤 교회냐? 지역사회와 밀착돼 있죠. 당연하죠. 옆집이 주민인데 기존의 가옥을 활용한 교회 건물이다. 그냥 다세대 주택 그런 거죠. 전통적 형식에서 벗어난 교회 형식. 좋게 말해서 이런 거고 개척교회고 그죠?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고 영세하다. 세 채의 집으로 했대. 그러니까 한 채도 아니야. 그 옆에 있는 채도 교회 거래요. 세 채의 집으로 구성. 두 채는 그 대신 연결돼 있는데 한 채는 또 교육관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비슷한 게. 자, 어떻게 이걸 만들어야 될까요? 자, 약도만으로는 찾아오기가 힘든. 이거 갖고 못 찾아간대요. 여기 약도 설명 보세요. 오류 애육원으로 우측으로 돌아 약 300m 정도 진행 후 기어보낸 골목. 그러니까 이거 찾기 힘든 거예요. 이렇게 갖고는 오류동 역에서 찾아가도. 자, 환경적 특징. 교회 마당이 매우 마당이 없지 뭐. 교회 주차장이 없다. 어디다 세워놓는지 몰라. 교회 골목 등 인접 지역과의 경계나 구분이 없어. 아까는 오히려 이렇게 담장으로 경계를 했는데 외부적으로 빌라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게 뭐 그 십자가 제대로 붙어 있었나요? 그냥 붙여놨죠. 높이 탑도 없고 건물이 하나로 통일되기보단 분리된 느낌이다. 원래 두 채 세 채로 만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빛의 길 프로젝트로 얘가 구상을 했어요. 자, 어떻게 창조적인 교회를 만들까? 목적,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창조 환경을 구상하겠다. 그래, 골목골목 껌껌하고 좁고 빛의 길을 통해 교회가 주변에 빛을 주는 느낌의 긍정적 이미지를 창출하겠다. 그 빛을 어떻게 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걱정되죠? 어떻게 했나 볼까요?
어둡고 위험할 수 있는 교회 주변 공간에 빛으로 활기를 불어넣자. 이게 좀 우범지역처럼 이렇게 노는 애들도 왔다 갔다 한대요. 여기가 꼼꼼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방법을 동원해. 돈도 많지 않잖아요. 예산도.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건의는 해보겠는데 과연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오류동 제2교회 주변과 밤의 우범지역을 파악했어요. 여기도 그렇지만 그 우범지역 쪽을. 그래서 이렇게 골목 쪽 이런 데가 우범지역이다. 껌껌해. 낮에는 아까 그랬는데 밤에 우범지역 같이 보여요. 자, 이게 주차장, 골목길 이런데. 자, 그래서 이거를 주변의 길과 가로등 위치를 일단 파악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로등이 몇 개 있고 뭐 환하기는 어떻고 주변 길과 저기 가로등 하나 있죠. 입구 쪽에. 저 이쪽에 하나 있고 또 이쪽에 옆구리 쪽에 하나 있고 이런 걸 일단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몇 미터나 되나? 이것도 길이를 재고요. 자, 여기도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 길이 이걸 다 잰 거예요. 파악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와 연결되어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하자. 저기 이제 뭐 이건 뭐 구글 지리에서 들어가서 진짜 요 빨간 지붕이 교회예요. 근데 그러면 그 골목골목이 어떻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서 저 큰 길에서 금방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확보하자는 거죠. 또 길을 넓힐 수는 없어요. 이왕 있는 골목을. 그렇지만 아주 아이디어를 요 길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면 이제 큰 길이 나온다. 요 방 거꾸로 하면 이제 들어올 수 있죠. 교회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아이디어를 잡고요.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교회 반대편의 큰 길과 연결되게 해서 교회 중심부를 가로지르게 하자 하는 아이디어. 아까 그거 보셨죠? 바로 이거. 자, 그리고 이 큰 길에서 또 이렇게 들어가게끔 그렇게 했어요. 여기가 대로변이고요. 자, 그러면 자, LED 반딧불 에너지 바닥. 여러분 바닥에 이렇게 불 이렇게 좀 들어오는 이렇게 밟고 가도 되는 그거 아시죠? 그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반딧불 에너지 바닥 등을 연결지어 설치하여 비치기를 그 코스 있죠? 그 코스로 만들어 놓자. 그래서 길이 있다면 그 길 위에다 그렇게 붙여 놓자. 요걸 갖다 하나에 얼마인가를 알아봤어요. 본인이. 그래서 양쪽에 쫙 빛을 비치게끔 연결지어서 그래서 하나에 바닥등이 3만 원에서 20만 원. 가격 차가 좀 넘죠. 저렴하다 그랬는데 사실 또 비싸다면 또 비싸고 낮에 태영열을 충전한대요. 이게. 그래서 축전해서 밤에 그 에너지로 비치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 전기료도 그렇게 들지는 않겠죠. 이게 낮에 이렇다면 밤에 이렇게 켜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자전거 길도 이런 데가 많아요. 요즘에는. 자, 요 정도로 된 걸 이제 박스를 밑에다 파묻는 거겠죠. 그래서 선행 노력, 구로구청의 공사 허가를 받아서 이웃 주민의 서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줄 테니까. 그래서 보고서 자료를 구청에 제출하고 공사비 절약을 위해서 직접 교인들하고 같이 공사를 하겠다. 이제 우리 심상영 우리 전도사님이 공사를 하겠다. 관심 보이는 지역 주민과 협력 공사를 추진하겠다. 그죠? 지역 주민의 도움을 얻을 수 있죠. 왜? 어쨌든 자기네 지역을 위한 일이니까 다 나설 수 있어요. 그래서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구성하자. 주민과 구청 간의 협의. 그러니까 교회는 요즘에 굉장히 사회성을 개발해야 돼요. 사회와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도 낙후될 수밖에 없어요. 벽을 쌓아놓으면 뭐 영혼구원만 해갖고는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자, 예산 획득 문제가 되겠죠? 소음도 지나가는 사람. 아, 여기 길 이쁘네. 그러니까 조금 염려가 되는 게 이게 무슨 관광 코스처럼 사람들이 요거 이쁘다고 또 우범지역처럼 그 노는 애들이 또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해봤어요. 그걸 이제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사찰 집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아니면 돌아가면서 자원봉사 그리고 빛이 안 들면 충전이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겠냐. 그리고 구간 너비가 사실은 참 교회 통로 그쪽은 굉장히 좁아서 설치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런 문제가 예상되고 있고요. 자, 모의 구상도 만약에 이제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요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게 뭐로 하는 거죠? 이게 뽀샵이 아니라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런
설치하는 거, 작업하는 거를 포토샵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포토샵으로 했는지 그럴듯하게 해놓으셨네요. 모의 구상도 요 골목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도 깔끔하게 그 정비를 했다는 모습이 드러나네요. 이런 식으로 빛이 비치는 그런 모의 구상도를 이제 예상으로. 지금은 안 했지만 여기는 이제 좁잖아요. 바로 교회 앞마당 계단 올라가는 데는 요 정도로만 빛을 이렇게 지금 붙여놨는데 그렇게 여기다 심어서 그렇게 하겠다. 저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네요. 계단 위에서. 자, 이래서 큰 대로까지 오리동 제1교회를 그 빛의 길을 따라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인데 이것도 뭐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기초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개를 하셨네요. 야,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말씀에 기초한 아이디어를 이제 그래서 어두운 길의 바닥등을 성체해서 시야 확도가 아니라 확보에도 도움을 주고 우범을 조금이나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심야 명소로도 발전될 수도 있겠다. 하도 어두컴컴한 동네니까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고 교회를 개방적인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사람들을 오게끔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긍정적 이미지죠. 밝은 이미지. 껌껌했는데 오늘 말씀은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빛과 소금이 되라. 이 말씀으로 땡큐 하고 이거를 마쳤습니다. 어때요? 잘 만들었죠? 예, 심상영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과연 이게 통과됐는지 목사님께 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제 정말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교회를 바꿀 수 있다는 거. 두 예를 그냥 전통적인 교회 하나는 정말 어려운 교회지만 그 참신해 보일 수 있다는 거. 그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보고 좀 쉬겠습니다. 50분까지 해야죠, 우리가. 그러면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시간을? 그거를 알아야 되겠네요. 일단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 Let me tell you a secret 이거는 일반 환경교육 교재이지만 유럽에 제가 그 종교교육을 이제 전공하러 갔더니 불어를 처음엔 잘 못해서 제가 뭐 이렇게 알바도 언어가 필요 없는 알바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애기 베이비시팅 또 청소하는 거 그런 것들을 했는데 나중엔 언어가 좀 되더라고요. 말이 좀 되니까 말을 필요로 하는 말이 돼야 하는 알바를 찾았더니 학교에서 종교교육하는 교사로 그러니까 강사죠. 시간 강사예요. 근데 시간 강사를 대학원생 뭐 이런 신학대학원생을 쓰기도 해요. 또 목사님이 거기는 교목이 없어요. 그냥 일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도 종교교육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일반. 미션 스쿨도 아닌데 거기는 유럽의 전통이니까 유대교를 가르쳐도 되고 아니면 캐톨릭 종교를 가르쳐도 되고 기독교, 개신교 또 하나는 세속 교육인 도덕 시간 넷 중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노는 시간이 아니야. 1시간 일주일에 1시간은 종교교육이든 도덕교육이든 하나 선택하게 돼 있어요. 학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좀 어렵고 초등학교 애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박사과정 할 때 두 군데 나갔어요. 일주일에. 한 군데는 미션스쿨인데 캐톨릭이 세운 미션스쿨인데 거기도 이제 개신교 애들이 있잖아요. 사립학교니까 개신교 엄마들은 개신교 들어라 넌 종교교육. 그래서 애들이 한 클래스가 있고 또 일반 공립학교는 뭐 일반 애들 중에 관심 있는 교회를 안 나가도 부모들이 야 너 종교 수업 들어 이런 분도 있어요. 교회 안 나가도. 그럼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종교교육을 배울 수 있는 거죠. 비록 1시간이지만 뭐 우리도 주일날 1시간밖에 못 가르치죠. 주일날도. 그래서 갔더니 이제 종교교육 책을 쓰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하는 중학교용이에요. 이거는 중학교용이고 초등학교용도 있는데 이거 돌리는데 이게 창조라는 제목이에요. 크리에이션. 불어지만 영어랑 비슷하죠. 크레아시옹 창조. 부제목이 오숙스라비 에디몽드 그래서 삶과 세상의 근원이란 부제가 붙었어요. 그래서 유럽 불어권 학교 종교교육 부제 중학교 학습자용이에요. 교사용은 아주 두꺼워요. 근데 뭐 그것까지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없고
이 표지가 아주 그 자연 포토 그 사진으로 아주 깔끔하게 돼 있죠. 한번 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창조를 어떻게 가르칠까 여기 보시면 대충 보시고 인간이 이제 타락한 것까지 그리고 안식일까지 나와요. 이쪽은 이제 이거는 중간에 내가 사진을 좀 잘라서 썼어요. 그래서 좀 찢어진 곳이 있어서 그건 새로 사온 거고 이것도 이쪽에 한번 돌려서 보시면서 이걸 보겠습니다. 자, 창조와 과학. 제가 다 저기 스캔 받을 수 없어서 몇 가지만 중요한 글자면 제가 땄습니다. 제 1과가 제목이 창조와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이따가 뭐 우리가 창조 신학 얘기도 할 텐데 과학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무시하고 혹은 과학하고 상관없이 창조를 가르쳐요. 교회에서는. 그죠? 근데 얘네는 학교에서 가르쳐서 그런지 보통 우리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우리 진화론이죠. 과학에서 얘기하는 그 창조는 뭔가 하고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전에서 얘기하는 창조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일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중학생이라서 실존적 질문이네요. 뭐요?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중요한 타이틀. 이제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지? 기원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뭐 빅뱅 같은 그런 탄생, 우주 탄생의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과학적 접근 대 신앙의 접근이 어떻게 다른가? 이게 이제 오늘 일과의 주제예요. 제목처럼 그렇게 나왔어요. 자, 2과. 이것도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표지만 2과 표지는 제목이 힘 오듀 크레아떼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찬. 그래서 어느 성당이나 이런데 그려져 있는 벽화를 여기다 사진으로 표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와 달을 이렇게 가리킨 것 같고 이거는 하나님을 생각한 거지. 이 그림은 이 사람은 이렇게 옛날 사람이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해와 달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옛날 그 화가들의 그림. 이거는 이제 현대 화가의 작품을 이렇게 마지막 그 적용 부분에 소개를 했는데 세 개의 창조 기사들. 그래서 뭐 중국은 아시아의 중국은 창조를 어떻게 했다 그런다. 또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 단군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서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탄생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단군 기사. 그런 것들이 나라마다 동양 서양 다 다르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제 7일 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La parole créatrice d'un monde ordonné 그랬죠. 요 제목이. 그러니까 질서 있는 세상을 그 창조하시는 말씀. 질서 있는 세상을 창조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한 1988년에 한 그 미술 하는 사람이 독일 여자 같아요. 종이로 오렸어요. 이게 보니까 오리는 작품이에요. 근데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이거 보시면 재밌어요. 여기 첫째 날인지 둘째 날인지 여러분이 알 거예요. 이게 해를 창조했죠. 해. 요 밑에 보니까 달과 별, 달 있고 별 있죠. 그 몇째 날인가? 그 다음에 여기는 새, 그 다음에 물고기, 또 몇째 날, 그 다음에 인간, 동물과 인간을 만든 날, 그 다음에 여기는 식물들이 여기 쭉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비가 내리고 하는 그런, 여기는 또 뭐 이렇게 해서 7째 날 안식일 날을 가운데다 딱 세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7날을 그 순서에 따라 하나님이 뭐뭐를 만들으셨다, 창조하셨다 라는 그런 작품을 통해서 오늘의 활동, 그 학습 활동을 하는 그 날이 왜 요 가운데 그 몇째 날이 가운데에 있는 거냐 하고 물어보네요. 두 번째 질문이. 우리가 볼 때는 7째 날이에요. 7째 날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서 안식일이. 그래서 질서 있는 세상을 창조하는 말씀이라는 학습 활동을 하는 거고요. 3과는 인간 조건의 수수께끼. 그래서 인간이 참 묘한 존재다. 복합적이면서도 연약한 존재다 하는 거를 그 팔레스타인에 사는 한 베두인족 할아버지를 하나 그 베두인족 그 근동 지방의 그 사람을 하나 여기다가 사진으로 실물로
소개를 했고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3절 여기 보시면 그 어떻게 창세기 2장 3절에는 인간을 말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인간이 타락했죠?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가인과 아벨 그래서 가인은 형제 간의 폭력을 야기시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래서 세상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완전히 이렇게 폭력, 시위 여기 데모하는 거 있죠? 뭐 장터는 뭐 정신이 없이 그리고 막 거지 같은 사람도 길거리에 누워있고 가인의 후예가 도시 생활의 양상을 이렇게 바꾸고 있다. 자, 5가는 홍수로 하나님 벌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인나하시다 벌하시는 장면. 그래서 이제 지금 막 환경 문제, 고기가 썩고 유전, 사막화되고 이런 모습을 샤갈의 그 비둘기 날리는 노아 방주에서 요 작품과 함께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인류는 계속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서양의 옛날 가족사진, 누런 빛발의 가족사진, 제너레이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유토피아를 이상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문명을 발전시키죠. 그래서 바벨 끝나지 않는 공사 계속 높이 올라가는 인간 문명 도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밀레니엄 타워 도쿄에 있는 거네요. 여기 몇 미터 최고. 또 요즘에 더 높은 것이 생겼겠죠. 자, 런던의 무슨 타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과로 갈 때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 이 땅 위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이제 쫙 펼쳤네요. 땅에 거하기. 마지막 과인데요. 안식일이라는 그 과를 그 가운데 센터가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안식일이 다른 눈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해석을 해줬네요. 제목을 르사바 르덩덩 오트야 다른 눈으로 시각으로 세상을 보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그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 그래서 이게 눈 마치 이 거대한 나무 그루터기 사진을 이렇게 복합해서 찍은 것 같아요. 마치 우리를 바라보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나무를 그렇게 표시를 한 게 이 지금 공과의 끝입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가면서 보시면 창조를 어떻게 가르치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우리 만물을 잘 다스리자. 이걸로만 끝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외국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 타임이 50분 정도 수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조금 더 해야 될까요? 진행을?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타임 쉬고 한 10분 후에 좀 시작하겠습니다.